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오늘은 로봇 관련주인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종목 분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영상을 많이 다뤄봤는데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금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종목들을 알아봤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사실 두산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후광을 안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 시장 안에서는 글로벌 판매량 기준으로 탑4 안에 드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반면에 주가의 흐름면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탐탁치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현재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더 오를 수 있을 것인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한번 판단해보는 영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의 기업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는 74,8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그래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4조 8,200억 원. 발행된 주식수는 6,400만 주가 좀 넘고요. 기업의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4년까지 넘어오면서 매출액은 계속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떨어진 모습이고 더 안 좋은 건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적자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재무 건전성은 좀 안정적인 편이고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공모 자금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현금 확보가 2,200억 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올해 1, 2, 3분기 실적을 보시면요. 최근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액이 2배 정도 이렇게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건 최근에 미국의 원엑시아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매출이 3분기부터 실적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원엑시아 쪽에서 나온 매출이 대략 한 17억에서 한 18억 원 정도가 잡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말씀드린 김에 원엑시아 인수 관련된 뉴스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엑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월 28일 두산 로보틱스는 미국 로봇 시스템 통합 자동화 솔루션 기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원엑시아를 인수했습니다. 미국 기업이고요. 이 원엑시아의 지분 인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서 지분 89.59%를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한 금액이 대략 한 356억 원 정도. 원엑시아는 1984년 설립된 회사로서 협동 로봇 기반의 솔루션, 자동화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솔루션 개발 제조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23억 원의 순이익을 내며 흑자를 내기 시작했고요. 최근 2년 연속 10%대 순이익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실적을 거두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한 해 매출이 대략 한 200억 원이 좀 못 미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 흑자가 두산 로보틱스의 적자를 어느 정도 좀 희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2030년까지 이 원엑시아의 매출 규모를 8,400만 달러 이상으로 키운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탑 4 안에 드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시너지를 통해서 이런 매출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영상 서두에도 이 원엑시아 관련된 영상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보자면요. 지금 보시면 박스를 자동으로 접고 있죠. 네, 보이시죠? 이 협동 로봇이 두산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유니버설 로봇, 그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1위죠. 유니버설 로봇에서 만든 이 협동 로봇을 통해서 이 박스를 자동으로 접고 이동시키는 이런 솔루션, 자동화 시스템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면은 원엑시아의 솔루션을 통해서 팔레타이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물류 자동화에 있어서 제공해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이 협동 로봇이 두산 로보틱스가 만든 협동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이 원엑시아에서 활용하는 협동 로봇 하드웨어가 지금 보시다시피 두산 로보틱스 것도 쓰지만 유니버설 로봇 것도 상당히 많이 쓰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기로는
때로는 환학 제품도 사용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하드웨어 제품을 통해서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원액시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원액시아의 주요 솔루션과 타겟 시장이 이제 EOL이라고 해서요. EOL은 엔드 오브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류 생산 라인에 있어서 마지막 공정, 엔드죠. 이 EOL 과정에 있어서 자동화 솔루션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분야다라고 알 수 있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 대표적인 공정이 이 팔레타이징이죠. 팔레트 위에 박스를 쌓는 과정인데 되게 단순한 작업이긴 하지만 이걸 지금까지 사람이 다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북미 시장을 타겟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인건비 대비 로봇 투입 비용을 고려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면 ROI, 이 투자 대비 회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할 것인가? 자, 이것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북미 기준으로 미국 시장의 인건비가 1년 연봉으로 따졌을 때 한 54,000불 정도 발생한다라고 계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로봇을 도입할 경우에 14만 불 정도가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결론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3년 정도면 여유 있게 이 투자했던 자금을 인건비 대비로 회수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물류 기업이나 이제 공장 자동화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자, 이 로봇을 도입했을 때 계산을 해보겠죠. 네, 그리고 이게 생산성 증가, 효율성 증가 면에 있어서 인건비 대비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 봤을 때 3년 정도면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이 가능성을 봤을 때 충분히 산업에 있어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이런 것들을 볼 때 크게 뭐 메리트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산업 영역은 아니겠지만 꾸준하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원액시아 인수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실제로 2개년 연속 30% 정도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원액시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주요 주주 구성을 보시면 모기업인 두산이 68.11%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이 5% 조금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산의 핵심 자회사가 누가 있냐라고 하면 사실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두산 밥캣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무래도 핵심 자회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핵심 기업 두 군데를 비교를 해봐도 두산 지주사가 실질적으로 이 두 기업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력 강화에 대한 문제가 항상 나와요. 자, 그것에 대한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바켓을 합병 시도를 했는데 이게 철회가 됐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두산이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SK 실트론 인수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얘기하다가 왜 SK 실트론 얘기를 하는가? 자,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SK그룹이 SK 실트론을 매각 물건으로 내놨습니다. 네, 여기에 유력한 이제 협상 대상자를 SK는 한행컴퍼니와 이제 두산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애시당초 단독 협상을 진행했던 한행컴퍼니 같은 경우엔 지금 여기 뭐 차질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가장 이제 의지가 강한 게 두산이기 때문에 두산에 대한 내용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5조 원대 전후로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차입금이 3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현금은 2조 원 정도만 있으면 SK 실트론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두산이 갖고 있는 현재 자산 규모가 한 1.23조 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정도 현금만 더 확보를 하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현금성 자산과 함께 2조 원의 인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 두산의 지금 입장인데, 이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산 로보틱스 지분에 대한 PRS 내용이 나옵니다. 주가 수익 스와프라고 하는 이 PRS는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파생 상품이면서 주식 담보 대출이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담보 대출이다 하면 여러분들 딱 그냥 이해가 되시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건데, 일단은 금리가 한 5에서 6% 정도 되고요. 이게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대부분 증권회사가 될 텐데, 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두산이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돈을 빌릴 때 일단은 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된 금리, 이자를 제공을 해주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손실분도 보장을 하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그 올라간
차액에 대한 부분을 투자자에게 제공을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옵션을 가지고 있는 파생 상품이자 일종의 채권 형태의 주식 담보대출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산이 과거에도요, 두산 밥켓을 인수했던 과정에 있어서 이 PR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고, 이번에도 이 SK 실트론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두산로보틱스의 지분을 담보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로보틱스의 시총이 4조 8,291억 원이고요. 그리고 두산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대략 한 68% 정도 됐죠. 그래서 0.68을 곱하면 3조 2천억 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분을 담보로 제공을 하면서 7천억 원 정도의 현금을 인수자금으로 확보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영상 서두에 관심을 가졌던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원액시아처럼 두산로보틱스가 앞으로 추가적인 M&A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충분히 생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두산로보틱스가 2023년 10월에 상장을 할 때 당시에 4,162억 원의 자금을 조달을 했고요. 두산로보틱스는 이 자금의 활용 목적에 대해서 70% 정도 되는 2,850억 원을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250억 원, 24년에는 2,350억 원을 활용하고 25년에는 250억 원 등 구체적인 투자 일정을 통해서 요 M&A를 진행하겠다라고 계획을 당시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특별한 인수가 없고 이 금액을 활용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360억 원을 이번에 원액시아 인수로 활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2,850억 원에서 지금은 한 2,200억 원 정도가 향후에 M&A를 대상으로 한 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액시아 후에 어떤 로봇 기업을 인수할 것인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언론 기사를 통해서 두산로보틱스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염두하고 있다라고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관심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협력 소식은 나왔죠. 이게 올해 11월 3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두산로보틱스가 양파령 휴머노이드를 공동 개발한다. 지금까지는 협동로봇 쪽에 포커스가 돼 있었던 두산로보틱스인데 이제 산업의 방향이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쪽으로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라도 자신들도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업적인 전략 시프트를 가져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기업이 등장했습니까? 네, 에이딘 로보틱스입니다. 자, 얼마 전에 로보월드 다녀왔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제가 관심 가져야 되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토크 센서를 취급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심에 에이딘 로보틱스가 관심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에이딘 로보틱스와 함께 지금 MOU를 맺은 장면입니다. 여기에 피지컬 AI라는 키워드가 또 등장했는데 두산도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자신들도 삼성, LG,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이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쪽의 시장을 로봇 산업 쪽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지금 후발주자이긴 한데 협동로봇 시장 내에서는 경쟁력이 있었던 기술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좀 나아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딘 로보틱스가 힘을 실어준다라고 하면 거기에 더 속도가 더 붙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어떤 뉴스나 두산의 입장에서 에이딘 로보틱스의 인수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 부분도 우리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시장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쪽으로 관심을 갖고 이쪽 사업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내용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을 보시면 가장 많은 매출이 역시나 협동 로봇, 이 로봇 암 쪽에서 나왔고 올해 3분기부터는 원액시아 쪽의 매출이 3분기 매출로 17억 원 정도 이렇게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 성장을 보면요. 2023년, 2024년 이게 1년 매출이긴 하지만 그것을 감안했다라고 하더라도 매출액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 영향도 있었고 글로벌 수요 위축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다행히도 원액시아 매출이 여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희석을 해주긴 했지만 절대적인 매출액이 줄어들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죠. 이거는 좀 우려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좀 빨리 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요 제품군으로 보면 협동로봇 시리즈로 E 시리즈 그리고 A 시리즈 그리고 가바나 중이 이제 점점 내려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H 시리즈부터는
20kg 이상의 가반하중을 갖고 있는 협동로봇 시리즈입니다. 자, 이거를 만들고 상업화까지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탑 4 안에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핵심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0kg 이상의 무거운 박스도 들 수 있는 이 팔레타이징 작업에 특화된 P 시리즈도 최근에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원엑시아 그 팔레타이징 로봇에 들어갔던 그 제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동률을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확인했었던 그 처참한 매출 실적 우리가 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동률이 작년에만 해도 거의 한 70%의 가동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3분의 1 수준도 못 미치는 16%대로 가동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자, 이건 일단 전방 수요가 악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가동률과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요가 이제 위축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경쟁력 악화입니다. 두산로보틱스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고 매출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경쟁력이라 하면 첫 번째로 뭐 기술 경쟁력을 꼽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뉴스나 사업 보고서, 뭐 주담 통화 등을 통해서 이거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의 두산로보틱스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지금의 주가 가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두산로보틱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위치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200일선을 넘어가면서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고요. 최근에 거래가 터진 시점 이후에 주가는 어느 정도 조정을 가져가고 있었지만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흐름상으로는 나쁘지 않죠. 그리고 좀 길게 주봉 차트로 보면요. 지금의 위치가 과거에 수차례 도전받았었던 이 저항선 부근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매물대도 현재 위치에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이 박스를 통과하는 시점, 자, 여기에 많은 진폭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유추할 수 있고 그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9만원대입니다. 그래서 9만원대까지는 계속 이런 진폭이 있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8만원대에서 가장 저항이 거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목표가 정하는 건 어렵지 않죠. 뭐 8만원 그 다음에 9만원 이렇게 목표가를 정할 수 있는데 목표가 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지금의 가치가 시장으로 봤을 때 적절한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로봇 대장주는 아니에요. 로봇 대장주 누굽니까? 일단은 로보티즈가 현재 대장주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얘는 딱 봐도 흐름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올해만 해도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로보티즈의 흐름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은 로봇 대장주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 최근에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조정을 가져갔지만 다시 강한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가 대장주다라고 할 수 있고 현대차 그룹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오토에버도 최근에 좋은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벤더에서 로봇 감속기를 생산하겠다라고 했던 DIC가 최근에 엄청 강한 상승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감속기 관련주 그리고 휴머노이드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협동로봇은 3등주 4등주 흐름이에요. 대표적으로 뉴로메카 같은 기업들이 그런 모습을 가져가고 있죠. 뉴로메카가 대표적인 협동로봇 관련주로 엮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두산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뉴로메카보다는 조금 좋은 모습이지만 대장주라고 했었던 종목들에 비해서는 두산로보틱스가 조금 아쉬운 그런 주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다른 종목들 대비로는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규로 들어가기에 좀 부담스럽진 않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름의 또 메리트가 있긴 한데 과연 그럴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 관점으로 보다가 이번에 종목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하면서 조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다소 좀 부정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데 일단 좀 객관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은 8조 2천억 원 규모고요. 로보티즈 보겠습니다. 로보티즈 3조 3천억 원, 현대오토에버 5조 3천억 원 정도 되고요. DIC는 어떨까요? DIC 3,700억 원 정도 되고 하이젠 RNM, 서버 모터를 만드는 하이젠 RNM은 1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감속기 쪽으로 한번 볼까요?
SPG 얼마입니까? 1조 3천억 원. SBB테크 역시나 감속기 제조사죠. 자, 2,157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뉴로메카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뉴로메카 3,331억 원 정도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과 시총과 비교했을 때는 로보티즈가 가장 좀 근접한 비교 대상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면 로보티즈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오히려 시가총액을 봤을 땐 두산 로보틱스가 훨씬 더 비싸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SPG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SPG 자체도 시총이 1조 3천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SBB테크는 어떻습니까? 얘도 역시나 적자 유지 기업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떠 있는 것 같지만 시총은 2천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장에서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싸다라고 인식할 만한 위치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총이 아직도 4조 8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매출 규모도 아까 피어 그룹으로 비교했었던 기업들과 크게 차이가 없고 오히려 적자 폭은 더 큰 폭으로 적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뭐 기대해 볼 만한 로봇 관련된 사업이 이 두산 로보틱스 안에서 뭐 계속 나오고 있느냐? 뭐 그렇지도 않아요. 원액시아 인수하는 거 이후로는 뚜렷하게 가시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자회사로 편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성장에 있어서 삼성의 후광을 특별히 더 볼 것이다라는 그런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LG의 후광 그리고 오픈 AI를 통한 피지컬 AI 쪽에 앞으로의 수혜가 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것에 비해서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이라는 어떤 기업의 후광을 입고 있느냐? 그렇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두산의 관심사는 일단은 첫 번째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밥캣 쪽으로 좀 힘을 실는 분위기고 반도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SK 실트론 쪽으로 지금은 인수자금 확보 목적으로 포커스가 지금 그쪽으로 쏠려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2조 원대의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 담보로 7천억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같은 그룹산에 있긴 하지만 좀 남 좋은 일을 계속 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액시아 인수 이후에 갖고 있는 2,200억 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비교했었던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로봇 기업 중에 두산 로보틱스가 메리트로 느껴질 만한 요소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앞으로 4분기 이후부터 실적에 있어서 뚜렷한 개선 효과가 좀 나와줘야 되고요. 뭐 물론 원액시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좋은 모습들이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봇을 바라볼 때 협동 로봇, 뭐 팔레타이징 뭐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지컬 AI를 두산이 선택을 했다면 거기에 준하는 M&A와 거기에 준하는 사업 전략을 뚜렷하게 가져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트론 인수하는데 뭔가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두산 로보틱스라면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밀리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의 위치가 싸지도 않을 뿐더러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만한 가시화된 단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은 인수에 대한 이슈가 일단은 가장 관심사고 원액시아를 통해서 매출액의 증대가 얼마만큼 빠르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 번째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AD 노보틱스와 손을 잡았다라고 했는데 AD 노보틱스와의 MOU를 통해서 과연 이 피지컬 AI 쪽으로 두산은 어떤 사업적인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뭔가 구미를 당길 만한 그런 사업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투자 우선순위가 아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 쪽으로 일단은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좀 관심을 많이 갖다가 내용을 좀 검토를 해보고 나서 지금은 조금은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산 로보틱스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관심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추가적인 M&A 그리고 원액시아에 대한 매출 증대 소식 그리고 AD 로보틱스 뿐만이 아니라 이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쪽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사업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추적해보고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번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섬이 나민택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